시리게 방과후 수업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과후 수업 시간, 이거 사실 과제라서 이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이 수업 시간에 다 못 했던 얘기 제가 나중에 좀 모아가지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저 혼자서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 주변에 이거 좀 도움이 될 만한 분 모셨는데, 이거 본인 이름을 밝히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디 닉네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복탱이라고. 복탱이 이게 왜 한 거예요? 복탱이가 뭐예요? 일단 복탱이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능 이후로 문학을 놓은 복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복탱이 씨 저 주소하고 저 연령부터 밝혀주시고.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여기 오늘 다룰 작품의 주인공과 동갑이네요. 33이죠. 33. 적지 않네요. 네. 네, 일단 뭐 솔직한 게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복탱이 이거는 이거 제가 시작부터 많이 경계를 했어요.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재밌죠. 근데 내가 안 웃을 수가 없었던 게, 이게 복탱이가 이게 뭐예요? 왜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복씨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편하게 부를 때는 이렇게 이제 몰라, 탱이를 붙이면 이렇게 좀 부르기가 약간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복탱아 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 이후에는 이제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를 꺼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제가 좀 꺼냈죠. 이거 오래전에 사장된 이름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면은 뭐 20세기 때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사실은 네. 지금 다시 들고 온 센스가, 아무튼 오늘은 방과후 수업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파일럿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오늘은 좀 결정됐으니까 이대로 갈게요. 네, 가죠. 네. 다음번에 아까 그거 왜 수능 이후로 문학을 놨다고 그러는데, 저 인문학부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서도 뭐 어쨌든간에 뭐 문학 인문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문학 인문 있죠. 제가 뭐 영문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정말 문학이 좋아서 전공했다기보다는 그냥 성적순이죠, 뭐 우리는. 그렇죠. 네, 저희는 나이가 아까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 저희 때는 그 학부로 입학해가지고 네. 성적순을 잘랐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 영문학과 나오셨으면은 점수를 잘 받으셨네. 그렇죠. 영문과가 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과는 아니죠. 맞아요. 네. 저도 영문학과 지만 했다가 잘려가지고 3학기까지 수업을 들었던 추억이 있네요. 추억이.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우리 복등 씨 덕분에. 네. 이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죠. 저도 국문과 나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오늘 무진기행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거 대학교 때까지는 거의 뭐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읽어도 뭐 기말고사 나온다 그러니까 읽었지. 나이 먹고 읽어보니까 그나마 좀 재밌었던 건, 사실 재밌는 거는 뭐 무한도전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는 해보죠. 무진기행 이거 뭐 어쨌든 다 읽어는 보셨죠? 네, 다 읽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수능 칠 때 열심히 한번 공부했었고, 오늘 와서 좀 열심히 한번 봤는데 또 주인공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 들어가도 진짜로 좀 달라요, 그죠? 뭐 직업이 비슷한다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오늘 첫 방송을 제가 들으시라고 하는 분들은 왜 제 수업에서 이거 무진기행에 관련된 수업만 하고 정작 무진기행 수업은 못했던 학생들이라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읽어보고서는 들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무진기행 짧은 얘기니까 제가 한번 이거 쭉 읽어보고 줄거리 대충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 제가 원래는 좀 혼자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선 준비해갖고 왔는데, 이게 뭐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복탱이 씨가 좀 말이 잘 터지네요. 그래주길 기대했는데 사실은 제 기대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지금 약간 많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요? 좀 나아질 테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조금 더 터지겠군요. 네. 스타일도 댄디하고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줄거리 한번 살펴볼게요. 무진기행이 이제 총 4챕터예요.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작가가 4챕터로 딱 나눠놨고, 챕터별로 성격이 달라가지고 뭐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챕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름은 무진으로 가는 버스예요. 요거는 이제 주인공 나가 무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작품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시간 줄이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서는 뭉게뭉게 그림 같은 거 나오면서 회상하는 뭐 그런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 나 이제 33이죠. 복탱이 씨, 그죠? 이제 한 달 지나면 34이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34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만 짚고 넘어가죠. 그런가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35이 돼서 네.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35이 용어로 하면 반칠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 들으면 진짜로 좀 가슴이 철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고. 네, 아니요. 네네네. 이 주인공 나는 33살인데요. 이 제약회사 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정이 그래요. 이게 참 재밌죠. 결혼 3년 차인데 3년 전이면 이제 나이가 30이죠. 그 전해에 29대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랑 헤어졌어요. 헤어지고서는 이게 참 슬프다, 힘들다 이러고 실에 빠졌을 때 마침 그때 이 뭐 소설에서 있을 법이긴 한데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그 사장 딸이 이 소설 속에서는 제대로 다 나오지는 않는데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혼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혼자 있게 된 말하자면 과부인데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 장면들은 안 나와요. 소설 속에서는 그냥 자기 회상으로 수룩 치고 넘어가요. 그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부인 덕에 그리고 부인의 장인인 우리 회사 사장님 내가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 사장님 덕에 고속 승진해가지고 결혼 3년 차인 올해 마침내 제약회사 전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33세 전무. 우리 저 복탱이 씨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아요? 또 설레발 쳤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 될 수도 있겠죠. 네. 저 크리스마스가 곧 앞인데 이게 저 선물로 좋은 소식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서 우리 복탱이 씨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네. 그 전무에 올라가니까 전무에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준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들었던 얘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일주일 정도 휴가 줄 테니까 뭐 그동안 꾼 돈 같은 거 있으면은 가서 갚고 혹시나 신세진대 같은 데 있으면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게 지금 미리미리 처리해놔라 뭐 이렇게 해서 휴가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이 소설과 관련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주일 전 딱 휴가 줘가지고 그동안 무진에 갔다 온다. 요게 무진 기행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진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가 앉아 있으면서 옛날 생각하는 게 소설의 스타트예요. 이 가는 길에 무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무진이 실제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인구가 5-6만 명밖에 안 되는 깡촌인데요. 무진에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연예인도 없고 뭐 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특산물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다면 안개예요. 요거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 복탱이 씨와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로 문학을 안 보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무진개행 기억나요? 이러고 물어보면 다른 거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데 요 안개 장면들을 기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날 무진에 가는 날 비가 왔고서 안개가 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개 표현이 이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 복탱이 씨 저 안개에 관한 묘사 그거 조금만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까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분들 다 어린 분들이고 이러니까 아직 낙천적인 분들이죠. 이 중간에 여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여자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뿜어내는 입김처럼 막 여기저기 서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런던 포그처럼 그냥 단순히 우울한 느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울하고 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안개였다는 거죠. 또 다 읽고 나면 이 무진개는 끝까지 읽고 나면 그 장치가 참 괜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능 본 지 10몇 년이 지난 사람들도 기억하게 되는 이유겠죠. 제가 그 무진을 회상을 해요. 이 무진이 말이죠. 우리가 고향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 힘들고 이럴 때면은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복탱이 씨도 저 의무소방 갔다 왔죠, 그죠? 네. 그 굉장히 힘든 군종인데 그때 훈련소 들어가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훈련소 때 그 첫 불침번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1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디지털 숫자가 변하는데 너무 시간도 안 가고 군대에서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훈련소 같은 데서. 네, 군대 얘기는 끊고 가죠. 그럴까요? 왜요? 우리 군대 얘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특정 성별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 맞는 지적 같네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복댕이 씨 기분을 건드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좀 대범한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편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잘 안 가던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 왜 그 얘기했냐면 정말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도 잘하고 싶을 것 같고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싶고 뭐 우리 가족들 정말 세상에서 완벽한 가족인 것 같은데 막상 돌아오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사람한테도 그런 거예요. 서울 생활이 치이고 이럴 때마다 이 무진 깡촌에서 혼자 올라가가지고 뭐 서울에서 진짜 이렇게 막 박터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고 싶은데 그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무진이 실제 무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 무진이 어떤 데냐면요. 이걸 이 사람이 무진을 떠난 뒤로 이 20살 뒤로 떠났다고 아마 이 전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 김승옥이 서울대 불문과인가 들어가면서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몇 년 된 다음에 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전적인 얘기를 쓴 걸 텐데 실제로는 어떤 데냐면 오랫동안 안 가서 까먹고 있었던 데가 그 무진이 어떤 데냐면 생각하면은 막 꿉꿉하고 찝찝하고 이런 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정서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인천 사람인데요. 이 무진에서 이 양반이 주로 했던 일이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루하게. 왜냐하면 할 게 없는 거야. 뭐 그 당시에 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품 내에서 집요하게 묘사되는 게 뭐냐면 자유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은 그렇죠. 아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소설이 사실은 원래 수능에 나오고 고등학생들 보라고 쓴 소설이 아니잖아요. 섹스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인들 간에 아름답게 사랑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댕이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반부지만 요거를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상당히 좀 시대를 약간 앞서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29세 무렵에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졌다. 동거라는 개념이 지금도 약간은 이렇게 좀 진보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지 않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이 이미 있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자유행위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표출했다. 네, 표출했다는. 자유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진보적인 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뭔가 이 앞에 오거나 엮어져서 보면은 좀 약간 제가 어떻게 어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읽었을까 약간 좀 오히려 지금 이해가 좀 잘 되는. 우리는 아마 그 EBS 문학이 이게 잘린 부분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에 보면 섹스씬도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아마 잘려서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했던 지문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좀 실험적인 출판사 같은 데서 하나 문제집에 넣어줬으면 진짜 우리가 좀 즐겁게 공부했을 텐데. 자유행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튼 무진에서 그런 거예요. 뭐 복탱이 씨하고 우리는 저하고는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적인 쾌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의 자유행위에 대한 기록이 2번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지냈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서울로 대학을 갔죠. 서울로 대학을 가서는 뭐 바쁘게 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닐 때가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대 갔을 때는 아마 해화동이니까 대학로 쪽에 재밌는 데가 많았겠네요. 지금처럼 관악산 쪽이 아니고. 근데 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전쟁이 났어요. 6.25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학들이 전부 휴교령을 내렸다고요.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서울대랑 연대는 부산으로 가고 고대는 그 대구로 가가지고서는 나중에 잠깐 이제 개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학교들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그때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서울에서 무진까지 걸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기록을 보면 발이 퉁퉁 불어갖고는 걸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면 공산군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국군에 끌려가든지 뭐 그랬을 텐데 이 양반이 이 주인공 나가 호러머니라. 호러머니가 외아들인 너까지 군대 끌려가서 죽으면 나는 이제 살 낙이 없으니까 너 나가지 말아라. 이러고 골방에다 이 친구를 숨겨요. 그 뭐 밥을 아마 새끼마다 날라줬겠죠. 그러니까 집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 때에도 무진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유행위밖에 없었는데 골방에 숨어가지고 밖에다가 내가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거 들키면 끌려가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고 수근수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때 하는 자유행위는 정말 절박한 거죠. 더 몰입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지금처럼 뭐 게임기가 있고 그랬으면은 방에서도 며칠 뭐 몇 년이고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골방에 숨어 있는데 그동안 밖에서 막 포탄 소리도 나고 그랬을 거거든. 그리고 옆집에 누구 엄마가 자기 집 아들이 죽어가지고 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친구가 죽고 이랬을 그런 것 때문에 느낀 수치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묘사가 돼요. 그래갖고서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신병에 걸린다면 이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엄마한테 그거니까 그걸 치료를 해줘라. 병원에서 만약에 내 병명을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줘라고 일기에 적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진에서가 안 좋다고 고향에 가면 안 좋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걸 서울에서 그냥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서울 올라가서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작가가 본인을 조금 반영시킨 거 가니까 서울대를 나온 모양이에요. 그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서울에서 살아남겠다고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제약회사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 백 때문에 승진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고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물론 소설 속에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진짜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무진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돼서야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의 기억을 빵 하고 터트린 게 뭐냐면 광주역에서 무진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탑니다. 이제 조그만 버스를 갈아타게 되겠죠. 그때 그 터미널을 돌아다니다가 미친 여자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땐 미친 여자인지 몰라요.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화장도 예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 그 눈빛이 이렇게 초점이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미친 여자다 이렇게 알았나 봐요. 근데 그거 하나 더 굳혀주는 게 뭐냐면 터미널에 예전에 그 저 구두 닦아주는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보통 한 10살에서 15살 사이 정도 되겠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여자를 둘러싸고서는 막 희롱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짓궂은 애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막 쿡쿡 찔렀대요. 그때마다 무표정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쪽을 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좀 섬뜩한 장면이지 않아요? 복댕 씨 어때요? 예, 그러네요. 그죠? 이거 뭘 쳐다보는지 모르겠고 그 잔혹하잖아요. 아이들의 잔혹함이니까 더 강조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게 마치 하나의 그 방아쇠처럼 돼가지고 빵 하고 머릿속에서 아씨 내가 지금 가는 내 고향 무진이 이런 데였지. 꿉꿉하고 찝찝하고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촌스럽고 싫다. 이게 확 하고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무진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무진의 명산물 안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혼자서 하면은 이거 아마 금방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후루룩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우리 복탱이 씨가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저희가 오늘 음악을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음악은 우리 뭡니까 상봉동의 맥주 요정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분은 뭐 누구신가요? 실명을 밝히길 원치 않으셔가지고 네. 뭐 아무 이름으로 불러줘라 제가 붙였는데 그 주소가 상봉동이시고 그 신선이나 요정들이 보통 이술을 먹고 사는데 이분이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징 맥주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싶지 않다고 이 곡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까지 내가 다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나는 등장하고 싶지 않다. 뭐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 맥주 요정께서 보내주신 음악 가운데 이 무진기행의 전체 테마로 보내주신 첫 번째 곡이 있습니다. 이거 기돈 크레머와 크레베나타 발티카의 The Art of Instrumentation, 호메지 투 글렌 굴드에 수록된 바흐 작품 번호 795번. 저도 음악을 잘 안 들어서 이 맥주 요정께서 굉장히 좀 교양이 많으시거든요. 뭐 가르쳐 주신 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이거 혹시나 듣고서는 좀 좋아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한번 읽어드렸고요. 이거 음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원하시면 이거 음악 끝난 다음에 우리 복탱이 씨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음악 들으시죠. 네,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 연습을 했어요. 기돈 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3보이스 인벤션 인 F 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795라고 합니다. 이 뭐 기돈 크레머라는 유명한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거라는데요. 뭐 바흐 노래래요. 이거 뭐 나중에 피드백으로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을 테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음악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죠.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제 무진에 가는 걸로 1챕터가 끝났습니다. 전체 4챕터 중에 1챕터가 끝난 거예요. 우리 복태기 씨 어때요? 처음엔 그냥 뭐 사실 아직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인상적인 장면이 좀 있었나요? 네, 인상적인 장면은 아까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아마 주인공이 이제 골방에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다 끌려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싸우고 있거나 뭐 끌려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몰래 생활하면서 또 그런 건 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괴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안도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고 그런 꿉꿉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다. 뭔가 부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진에 대한 이 생각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조금 있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거랑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제가 잘 표현했나요? 네, 어떻게 제가
찾으려는 단어를 딱 찾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평가 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댕이 씨도 오늘 좀 저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저도 약간 긴장이 됐어요. 자, 이거 1챕터 끝났고요. 이 2챕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무진기행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4명인데요. 나 말고 주요 등장인물 4명인데 그 등장인물들이 모두 등장하는 장입니다. 챕터는 밤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밤에 만난 사람들이죠. 무진에 가가지고 이모댁에 가 있기로 했어요. 그 사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모댁에 가 있는데 후배 박이 들어왔어요. 박. 예, 다 성씨로 나옵니다. 박이 등장을 해요. 이 박은 그러니까 무진의 후배인데요. 지금은 무진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해요. 이 무진 그리고 나를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 순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백구 있죠, 백구. 시골에 가면 있는 백구들. 그냥 사람이 좋아하고 좀 막 쫓아가고 그냥 꼬리 흔들고 있는 어찌 보면 참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얘한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얘는 그걸 몰라. 그런 사람 봤을 때 드는 그 혐오감이랄까요? 짜증이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쁘고 좋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친구 너무 물정을 몰라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저한테 막 형님 너무 부럽습니다. 무진중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 형님이 제일 성공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내 성공이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뒤에서 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거 저 결혼 잘해가지고 사장딸 만나가지고 그것도 과부를. 그래서 이 박과 함께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 번째 등장인물 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후배가 우리 무전중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는 2명이 제일 잘 나가요. 누가 제일 잘 나가니? 형님하고 조 형님이요. 이 조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조가 내 동기란 말이죠. 이 내 중학교 무진중학교 동창인데 이 조가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매요. 그리고 나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은 사람이 뭐 건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어쨌든 간에 검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가난하다 이런 인상이 있을 시대잖아요. 60년대 소설이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컴플렉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일찌감치 대학교 그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로 갔잖아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 안 나오지만 아마 서울대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조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무진에서 그냥 그 세무서에서 평범한 직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고등고시에 패스를 해가지고 무진으로 와서 세무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무서장이라면 굉장히 센 자리죠, 그죠? 소방서장, 세무서장, 그렇죠.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뭐 다방 같은 데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의 집으로 갑니다. 보자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조의 집이 굉장히 커요. 응접실로 들어갔더니 응접실도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조는 오랜만에 만난 조는 아주 거들먹거려요. 조의 응접실에 들어갔는데 조가 아이고 이거 좁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부인이 안에서 챙겨줄 텐데 이러고 거들먹거리는데 사실 굉장히 크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권력자니까 30살밖에 안 됐는데 권력자니까 하여튼 그 집에 여러 사람들 와 있고 그 집에 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 등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하얀 마음 백구 같은 박이 등장했고 내 무진중학교 친구인데 세무서장이 된 조가 등장했고 마지막 단 한 명의 여자 하인숙이 등장해요. 하인숙은 무진중학교의 음악 선생인데요. 서울에서 성악 공부를 했고 무진으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이 무진중학교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조금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 중에 뉘앙스로 보면 뭐냐면 말이죠. 처음에 눈길을 안 줘요. 이 주인공 나가.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강남이나 홍대에서 만났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무진 와서 보니까 이쁘거든. 이 무슨 느낌인지 어때요, 복댕이 씨 맞죠? 우리 순수한 복댕이 씨는 저의 이런 속물적인 멘트는 잘 못 저는 잘 모르긴 한데 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마을에 이제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진짜 엄청 예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그분을 만약에 사회에서 소개팅에서 만났으면 맞죠. 그냥 애프터를 굳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맞아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에서는 걸그룹 때 잘 구별도 못하지만 군대에서는 진짜 걸그룹 잘 모르는 친구들 와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청취자들 분들 중에는 이거 아까 우리 복탱이 오빠가 이거 저 군대 레퍼런스는 꺼내지 말자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새 올맞나 보네요. 죄송해요. 아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인숙이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학 나와가지고 성악 공부하고까지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진의 젊은 세무서장 집에 와가지고 막 화투들을 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사실 와인 마시고 뭐 이런 자리도 아니고 화투 쳐요. 화투. 그 옆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목포의 눈물이 굉장히 옛날 뽕짝이에요. 이게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가 나는 뽕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간극이 큰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럴라고 성악 공부했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그냥 오고 가는 말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요새 말로는 저 복탱이 씨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왜 개저씨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저씨. 아니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복탱이 씨는 좀 댄디하고 아직은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그 아저씨들인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매너 없이 굴고 막 그 수시로 성희롱적인 농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개저씨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어요. 화투 치면서 괜히 이제 옆에 있는 선생한테 희롱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는 듯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저쪽에 혼자 앉아있던 우리 하얀 마음 백구 박군이 앉아있다가 어쩐지 모르게 불편하다가 집에 갔어요. 가는 길에 너 왜 나가니? 이러고선 나가서 잠깐 따라가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 열없이 하다 그냥 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제 친구 왜 가지 싶지만 사실 나는 박이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제 집에 왜 가는지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랑 같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요. 한참 앉아있다가 그날 자리가 파악이 됐죠. 이거 조가 그 자리에서 조가 야 너는 자고 가라 라고 그래요. 복탱 씨가 어때요? 조가 여기서 왜 자고 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거들먹거리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 나간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나다 보면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괜히 뭐 우리 술 다 같이 먹고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괜히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자기 뭐 BMW를 태워갖고 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이런 친구들 없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까지 잘 사는 친구가 없네요. 그래요. 예, 아쉽네요. 우리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가상의 캐릭터로 얘기한 거지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있기가 싫은 거죠. 괜히 그 거들먹거리는 거 받아주면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도 하나씩 갈라져 나가고 마지막에 나랑 하인숙만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이 하인숙이 어리고 예쁜 거죠. 물론 무진해서 예쁜 거죠. 무진해서. 같이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섭다고 그래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됩니다. 밤길을 한참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작품 속에서 보면 아주 세밀하게 마치 그 나이트나 다방이나 아니면 채팅방 같은 데서 주고받는 대화들 있잖아요. 너무 적나라해지기 전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괜히 간 보는 거 있잖아요. 떠보고 괜히 마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서 하인숙이 그런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무진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난 서울로 가고 싶다고. 난 서울 사람인데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서울로 데려가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어때요, 복탱이 씨?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빠라고 부르면 서울로 데려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산티나가 약간 나요? 약간 뭐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좀 속물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쯤 사실 이 무진경이 짧은 거라서 소설이 중간쯤 왔는데 여기쯤 이제 하인숙이 처음 등장한 씬인데도 사실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한 번에 잡히는 건 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이름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장면이냐면 갑자기 저는 무진이 싫고 서울로 가고 싶고 오빠라고 부르면 데려다 줄 거예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맥락 없이 뭐 번개가 친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온 것도 아닌데 내 팔을 이렇게 살짝 잡았다가 놔요. 이거 어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저 산티도 그렇고, 제가 복덩이 씨를 정말 캐스팅을 잘했네요. 학생들이 들으면서 정말 재밌어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괜찮은 거죠, 이거? 저 모르죠. 저는 비정규직이고, 저는 뭐 저 교직원법에서 정하는 교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표현이 나와요. 나는 갑자기 흥분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미간을 막 찌푸려요. 미간을 찌푸리고 하니까 흥분이 잦아들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 확 하고 동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이상한 모멘텀이죠. 내일 오후에 뭐 할 거냐 서로 간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바닷가에 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숙이 듣다 말고 하인숙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나 내일 바닷가에 갈 거요 그러면. 제가요? 아니 하인숙이 그저기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같이 가자 하겠죠. 같이 가자 하겠죠. 지금 끼 부리는 중이니까. 그죠? 당연히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니다. 여기서 2챕터가 끝이 나고요. 3챕터 2챕터 하기 전에 2챕터 끝나고 나서 3챕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바다로 가기 전에 노래 우리 저 상봉도 맥주 요정이 골라준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좀 아까 들으셨던 그 연주자랑 같은 연주자인데요. 기든 크레머의 아르오페르트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방금 들으신 건 기든 크레머의 아르오페르트의 파사칼리아 라는 곡을 기든 크레머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 저 맥주 요정이 추천해준 걸로 한 거예요. 저희도 다음번부터는 이제 음악이 좀 피드백이 좋으면 우리도 조금 숙지를 해오든지 맥주 요정한테 맥주를 처먹여가지고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상봉동에 계신 그 요정님한테는 좀 어떻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긴 한데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추천을 해주셔서 네네네. 이게 밤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순간 그래도 조금 요즘 그 싸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팔바지를 틀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복태희 씨 이게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너무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전체 맥락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열심히 하고 수능 보셔갖고 좋은 대학교 가신 거 아닙니까? 다 한 번씩 읽었던 작품일 텐데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았어요. 네네. 자, 제 군대 레퍼런스하고 우리 복태희 씨의 싸이 레퍼런스는 서로 빼기로 할까요? 네. 싸이는 저한테 너무 큰 존재라서. 근데 사이다는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자, 3챕터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로 뻗은 긴 방죽이라는 챕터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바다씬이에요. 바다씬.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갈등들이 다 일어나죠. 왜냐하면 다음번에 4챕터로 끝나는데 4챕터는 한 장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챕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편이고 우리 복탱이 씨랑 저랑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실제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독서가 다 끝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 터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일부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시고 줄거리 스킵하시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부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저 하인숙 양하고는 나중에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산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이모댁으로 이 조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조회는 어저께 만났던 그 제 거들먹거리는 우리 세무서장 친구예요. 제 개인적인 이미지로는 사실은 안뚱뚱한 싸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 조가 이게 거들먹거리고 조금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러주게 라는 이 편지가 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세무서로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복탱이 씨 어때요? 다시 한번 조가 또 그렇죠. 그렇죠. 온 김에 그렇죠. 한번 이제 뽕을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들먹거리는 걸. 여기가 이제 내 왕국이니까 세무서 들어오면 굳이 어디 그렇죠. 다방 같은 데서 만나자는 게 아니고. 복탱이 씨는 이런 왕국이 있나요? 여기 가면은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홈그라운드. 아니요. 저는 물론 홈그라운드는 있죠. 네네. 저는 안양 쪽에 이제 범계역이라는 데를 제가 좀 그래도 잘 알죠. 번화가인가요? 그쪽에 그래도 안양 쪽에서는 그 안양 1번가도 뭐 사람들이 많이 아시지만 이쪽도 상당히 그러니까 번화가죠. 안양 1번가에 이은 두 번째 도심이에요? 굳이 따지면 그렇죠. 뭐 서울로 말하면 뭐 신촌의 몇 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신촌에 그렇게 비교하지 말죠. 저희 그렇다 범계를 무진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쭤보는 아니 이거 듣고 안양에 우리 혹시나 가면은 우리 복탱이 씨 볼 수 있을까 해갖고서는 범계 쪽을 헤매는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좋아요. 못 찾게 되면은 뭐 그 범계 특산물 있나요? 범계 특산물은 뭐 맛있는 요리라든지 한 번에는 안 나오나요? 뭐라도 지금 급조하려고 하는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맛있는 게 있어요. 그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하나 있는데 롯데백화점에. 네네. 백화점 내 입점한. 네네. 그럼 퀄리티는 보장이 됐겠네요. 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자, 다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조는 그 세무서로 들어갔는데 이 조가 란닝 사수 바람으로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33치고는 아무리 60년대라고 해도 이 세무서장이 아니고 저는 아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무진기행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이 캐릭터들을 묘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사원들한테는 다 구두 신으라 그러고 자기만 쓰레빠를 신을 수 있게 뭐 이런 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실이 씨, 죄송합니다. 복탱이 씨. 좀 제대로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복탱이랑 복실이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복실이는 아까 뭐 하얀 마음 백구처럼 걔한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복탱이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장면에 사실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아는 여성분들은 회사에서의 개저씨들. 그러니까 자기는 타이 좀 풀러도 되고 너희는 안 되고, 자기는 쓰레빠를 신어도 되고 너희는 안 되고. 저는 이거 사실 오늘 좀 금지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들을 테니까 복실이 씨도 나중에 죄송합니다. 복탱이 씨도 나중에 사이드 레퍼런스 한번 다시 쓰시고 군대 있을 때 1경까지는 사양 크림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상경 때부터 있었죠. MP3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유치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생분들은 사실 이게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고3들만 우리 고3 형들만 겨울에도 티셔츠 반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닐 수 있었고 근데 그건 사실은 멍청한 짓이잖아요. 겨울에 반팔 티셔츠 입으면 추운데 근데 그걸 입는 게 권력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멍청한 짓들이죠. 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얘기할 텐데 지금까지 읽은 걸로 우리 저 복댕이 씨는 조가 어때요? 인상이 어때요? 이런 사람 어때요? 있나요? 조 같은 친구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세대 간의 편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잘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저보다 이렇게 상급자나 좀 나이가 많거나 권력 구조가 위에 있거나 그런 분들 중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친구 중에서는 만일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 그럼 네. 요즘은 그냥 뭐 안 봐버리잖아요. 카톡 그냥 뭐 차단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 그렇네요. 그건 진짜 그러네요. 네. 혹시 이거 뭐 딴 얘기인데 네. 카톡에서 차단한 친구가 있나요? 단체 카톡방에서 저 친구는 빼자 이래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차단은 거의 정말 무슨 정말 생뚱맞은 어떤 뭐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네네. 차단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김은 하죠. 숨김. 숨김은 해요. 네. 상냥하네요. 네. 그 옛날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 없나요? 저는 사실은 차단한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옛날 친구인데 카카오톡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카톡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을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 카톡 게임 말고 딴 게임들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카톡 창으로 뭐 하트를 보내주세요. 저도 뭐 많이 있잖아요. 보내죠. 예, 네네네. 네. 우리 복댕이 씨도 보내시는 거예요? 네, 푸팝. 네.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주고받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승인한 경우에, 서로 이제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뭐가 필요해서 보냈구나 하면서 서로 그냥 나가주죠. 이렇게 나가기 눌러주고 이렇게. 네네네. 근데 그런 약속이 안 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해서, 네네. 저는 정말로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연락을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로라도 이렇게 연락을 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를 그러니까 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보내질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걸러내고. 네네네. 예, 이걸를 통해서라도 그냥 한번 연락을 하는 거죠. 잘 지내니? 네. 그 메시지가 같이 글자로 가지 않는데 상대방이 복탱이 씨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런 거에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런 걸로 보내려고 뭐 이용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간만에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을 해요, 오히려. 그건 너무 그 리스크가 큰 작업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 받아줄 사이면 그냥 오히려 보지 말아야죠. 그건 또 그렇네요. 네. 이거 확실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 조 씨도 오늘날 태어나셨으면 이거 저 복탱이 씨의 팁 같은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세무서에 들어갔는데 이 조가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가 일부러 이 바쁜 거를 막 티를 내면서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친구들은 나한테 결제도 받으러 와야 되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바쁠 거면 나를 부르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서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본 서울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바빠요. 바쁘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쁘다는 것도 서투르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정말 완벽하게 간지나게 정말 바쁜 척을 하고 나한테 멋있게 했다. 그러면 인정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잘 됐구나. 아니면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짜증나고. 저 친구랑 같이 무진이 그냥 뭉뚱그려져가지고 싫고 짜증난단 말이죠.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사실은 고양이 싫은 거 중에 이런 것도 좀 있죠. 다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랑은 안녕 하고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이 조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근데 하인숙과의 관계, 너 어저께 그 옆에서 목포의 눈물 불러주던 그 저 무진중학교 선생 어저께 집에 가는 길에 내 손을 잡고 나한테 끼부렸던 거는 난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너 어저께 그 여자랑 한번 결혼하니? 이러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조가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너는 백쇼크 돈 많은 과부 하나 물어놓고 나는 기껏 선생이나 차지해야 되냐? 이러고 말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속물 같죠, 그죠? 아주 친한 남자들끼리라면은 술 먹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가 센 척하려고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만난 사이 굳이 이런 말 하는 건 아마 센 척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조가 계속 못난이 캐릭터네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남이 뚝 떨어지는데 원작 읽으신 분들은 아마 여성분들은 화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야, 내 편에 누가 없으면은 처가에라도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랑 내가 못 살았으니까 나 무진해서 나 대학교도 못 나고 이랬으니까 처라도 잘 살아야지. 너는 백 좋은 여자 물어놓고 내가 그냥 선생 물으라는 거냐 뭐냐. 내가 고시를 패스하고 나니까 이 중매가 막 들어오는데 이 성기 하나 믿고 시집 가보겠다는 그 배짱이 괘씸하다. 이게 그 작품에서 거의 워딩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은 좀 삐뚤어진 사람이죠, 그죠? 나한테만 컴플렉스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인 나한테만 컴플렉스를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전체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괘씸하다. 그리고 껄껄 웃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말을 뒷붙이냐면 하인숙이도 뒷조사를 해봤는데 집안이 허술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이라서 결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뒷조사를 해보고 나서 뭐가 있으면 그래도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어설픈 거죠. 어설프게 뼛속까지 속물인 거죠. 깔끔하게 그러지 않고. 사실 깔끔하게 속물이면은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무서장이니까 뭔가 그런 걸 이용해서 뒷조사를 해봤나 보네요. 이건 저는 무진갱을 한 3,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뭐 공기업에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대면은 네. 징계를 받아야죠. 이렇게 그래요? 아무리 서장이라도 그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그래요.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세상이죠. 이때에 비하면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이 많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결혼은 안 할 건데 그러고 나서 깔깔대면서 뭘 하나 덧붙이냐면 일단 야 내가 결혼 안 할 거다. 근데 뒷조사는 해봤다. 여기서부터 일단 짜증나잖아요. 근데 한마디 또 덧붙여요. 결혼은 안 할 건데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 영악한 게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여튼 그냥 버겁고 싫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도 이 친구가 버겁고 싫다는 설정이 있는데 읽는 우리도 사실은 이 사람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네. 완벽한 악당도 아니고 사실은 아주 깔끔하게 이런 악당이면은 간지나는 악당이면 우리가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악당급도 못 되는 악당인 거죠. 근데 하인숙이도 그 또 주인공한테는 안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는 또 옛날 그 조신한 어떤 여성상인 척을 했네요. 그렇죠. 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서는 팔을 잡아주질 않나, 네. 오빠라고 부른다질 않나. 근데 이 친구한테는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인숙 얘기가 진짜 나중에 나올 텐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우리 복탱이 씨가 이제 날카롭게 정말 핵심을 꿰뚫었네요. 그래서 이 집에서 어떻게든 이제 이 세무서에서 나오고 싶은데 조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박이. 아까 하얀 마음 백구 박 있죠? 우리 무진중학교 후배.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하얀 네네. 마음 백구는 너무 네네. 저희 세대 같으니까. 아, 그래요? 그냥 산채 정도로 가죠. 아니면 민키. 아, 산채. 그 삼시세끼에 나오는 개가 산채 민키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민키는 기억 안 나는데 산채는 기억이 납니다. 산채로 가시죠. 산채도 지금은 너무 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산채 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죠. 귀여운 맛이 있어요? 네.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앞에 것도 이렇게 좀 산채로 잘 들어주시고 이참에 하얀 마음 백구도 봐주시면 좋죠. 뭐 네. 사실은 저도 본 건 아니고 그게 레퍼런스로 쓴 거예요. 네, 네. 산채로. 네. 네네, 산채로 할게요. 네. 네, 우리 산채 박이 이 친구가 조가 말하기를 산채 박이 하인숙을 좋아한다. 같은 무진중학교에 이제 박은 국어 선생, 저 하인숙은 음악 선생이란 말이죠. 근데 박이 하인숙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기억나시죠, 복탱이 씨. 네. 박이 거기서 술 먹다 말고 불편한 듯이 막 나갔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와서 개저씨들한테 희롱당하면서 옆에서 뽕짝이나 불러주고 있고 이러니까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저는 단순히 아까 처음에는 그냥 네네. 여기 산채박은 아무래도 좀 순수한 캐릭터잖아요. 그냥 산채박 하니까 진짜 좀 순수하지는 않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점 멋쟁이 얘는 라티노 같잖아요. 되게 순박한 어떤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으스대고 그런 장소는 네네. 그 사람한테 안 맞는 장소라서 저는 나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물론 그것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이게 있었네요. 하인숙을 좋아했던.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여기쯤에서 풀리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 하인숙한테 보내줬는데 하인숙은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조한테 보여준대요. 근데 조는 그러니까 박이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고요. 네가 준 연애 편지를 저 여자가 나한테 와서 갖고 보여준다 이 얘기 안 하고 그걸 계속 그 관계를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그죠? 지가 무진에서 갑이다 이거죠. 수컷으로서도 갑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읽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박이 얘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얘가 연애 편지를 갖다 준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여자가 하인숙 여자가 박한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모든 것을 줄 각오가 돼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질에선 내가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백이 서울 사람이거든요. 여기 온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하인숙하고 결국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잡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들어가서 섹스를 해요. 이 장면은 짧게 축 하고 지나가는데요. 하인숙은 처녀는 아니었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요거 어때요? 이상하죠? 방금 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조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조한테는 안 되고 누구한테는 된 거예요. 누구한테 됐을까요? 그건 뭐 읽는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 아니었겠죠. 네. 산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산채도 아니고 조도 아닌 거 아니에요? 조도 아니죠. 네. 그러면 무진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의 누군가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진에는 박이 됐든 조가 됐든 어쨌든 서울의 누군가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몸도 마음도 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인숙이 조도 결국은 우습게 보고 있었다. 박만이 아니라 조도 우습게 보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둘이서 바닷가를 거닐면서 저희는 이제 시간상 그 축약을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서정적으로 바닷가를 거니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요 바닷가 장면에 우리 저 상봉동 맥주요정께서 추천해 주신 음악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요올라 탱고의 빅데이 커밍 이라는 음악입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네, 방금 전 음악이 사실은 그 우리 저 상봉동 맥주요정이 추천해준 음악 중에 본인은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익숙치 않은 철자라서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맥주요정한테 좀 사과를 전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곡 소개 좀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요라 탱고라는 미국 인디 밴드래요. 80년대 결성돼서 아직도 활동 중인데 이게 이 맥주요정의 20살 때 베스트 음반 중이었대요. 맥주요정도 20살 때라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앨범이겠죠. 어떤 방향으로든 기대를 갖게 하는 곡 같아서 골랐다. 이게 뭔가 큰 게 올 것 같은데 아주 멀리서 오는 것 같아서 바닷가 장면하고 특히 앞에서 나왔던 그 장면도 겹쳤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우는 산책 장면, 아까 그 팔을 잠깐 잡았다는 산책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랑 겹쳐가지고 각자의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든 막 발현되고 있는 이 서정적인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각자의 기대감이 표현되고 있는 노래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음악을 잘 몰라서 뭐 그런 느낌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제목이 요라탱고인 줄 알았어요. 빅데이 커밍이네. 빅데이 커밍. 뭔가 오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우리도 뭐 이거 진행하면서 이렇게 음악들을 몰랐던 음악들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 교양이 높아지겠죠. 네네. 계속해서 맥주요정한테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전체 4챕터 중에서 4챕터 차례입니다. 이 4챕터는 한 장 분량으로 순식간에 끝나요. 그리고 거의 이 무진경에서 말하고 싶었던들이 거의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S 문학 같은 데도 자주 출제되는 제시문이라서 여러분들 중에는 눈에 익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무진경을 읽고선 시간이 오래 지난 사람들 중에 무진경에서 생각나는 거 물어보면 이 무진의 안개하고 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상적이거든요. 아마 이 작가 본인도 여기 인상적으로 임팩트를 땅 하고 주고 끝나고 싶어서 짧은 분량으로 해서 마지막 챕터를 확 하고 치고 끝났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전보가 딱 오는 부분은 기억이 나네요. 거의 10여 년 만에.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이 3챕터에서 그 하인숙하고 이제 섹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난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일주일 휴가 받은 거 중에 3일차예요. 1일차 때 처음 왔을 날 우리 산채박 때문에 조회 응접실에 한번 갔었고 두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나고 조회 세무서에 갔다가 저녁 때 바다로 가고서 하인숙하고 섹스를 한 거고 3일차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휴가는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지막하게 일어나도 되는 거죠. 그런 날 일어나게 된 마지막 갑자기 한 장짜리 결말, 이 결말은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복탱이 씨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전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탱이 씨 준비됐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상경 바람, 0.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서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진기행이 끝나게 됩니다. CD